경우의 수도 질문이 딱히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곧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순열까지만 오늘 나갈 거고 다음 시간에 조합 마무리할 건데 대신 행복한 1등급을 곁들이겠습니다. 이번 숙제는 미리 말할게요. 경우의 수 행복한 1등급부터 순열 행복한 1등급까지입니다. 물론 서술형은 빼고요. 행복한 1등급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순열까지만 나갈 겁니다. 선생님 그럼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은데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자, 그냥 그래도 거기까지만 하죠. 다음 시간에 오늘 그렇다고 조합을 끝낼 그건 아니라서 조합까지 끝내도 너희가 그걸 다 해올 그건 아니라서 그냥 조금 심도 있게 하는 걸로 하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문제 푸는 시간 줄 거고요. 문제 풀면서 이야기합시다. 자, 순열부터 볼게요. 순열이라는 것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나열한 것이다. n개 중에 r개를 뽑아 나열했다라고 하는 것이 순열이고 이를 우리가 permutation, 순열의 영단의 permutation을 이용해서 NPR 이거 크기 차이 있어요. 알았죠? 크기 차이 있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인식해줘야 돼요. NPR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이 NPR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겠다 이런 표현이고 그냥 다른 표현으로 얘네 넷이 A, B, C들 할까요? 이 4명이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1등이랑 2등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1등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4가지잖아, 그쵸? 2등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누가 되던 간에 2등이 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죠.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쓰겠다? 4명 중에 2명을 뽑아 나열했다. 4P2라고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서 했던 고배 법칙이랑 다를 게 없죠? 네,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P라는 표현은 잘 쓰지는 않을 거야. 알았죠? 웬만하면 쓰지는 않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런 표현을 왜 배우나요? 얘는 뒤에 나올, 이미 다 아니까 조합 때문에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조합과 개념을 구분짓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순열인 거지 순열 자체가 뭐 엄청나게 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러진 않는다. 그냥 고배 법칙 쓰면 된다. 대신 이 NPR이라고 썼다면 그것을 우리가 N부터 R개를 곱하는 방향으로 식을 써준다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조금 저게 지저분하다고 느껴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기호? 계승. 뭐예요? 느낌표. 팩토리얼. 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승을 이야기해요. 자, n의 계승이라고 한다면 n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그걸 1부터 n까지 곱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갔을 생각은 1 팩토리얼과 0 팩토리얼이 둘 다 1로 같다라는 것. 아니 선생님 1부터 0까지 곱하면 그냥 0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0 팩토리얼은 정의를 위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서 그냥 외우세요. 이유는 딱히 몰라도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1팩토리얼은 0팩토리얼과 같으면 둘 다 1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4팩토리얼 하면 4, 3, 2, 1을 곱해서 24가 되고요. 뭐 5팩토리얼을 하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서 120이 되며
6 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서 720이 된다는 것까지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은 거 뭐? 이 720은 120에다 6 곱한 거죠. 즉, 6 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팩토리얼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5 팩토리얼이 1부터 5까지 곱한 거에다 6을 곱했으니까 6 팩토리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R 팩토리얼 곱하기 R 플러스 1은 R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런 것까지 이해해줘야 돼요. 그렇죠? 5 팩토리얼에다 6 곱하면 6 팩토리얼이잖아. 그럼 R 팩토리얼에다가 R 플러스 1 곱하면 R 플러스 1 팩토리얼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NPR이라는 건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뭔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예요. R 팩토리얼 곱하기 R 플러스 1이 R 플러스 1 팩토리얼이라며 그럼 R 팩토리얼은 R 플러스 1분의 R 플러스 1 팩토리얼 아니야? 맞지? 약분도 되는 거겠죠. 그것처럼 저 팩토리얼이라는 애를 약분할 수 있는데 옆에다만 쓸게요. 그냥 지울 거라서. 자, 1부터 쭉 곱하다 보면 n-r이라는 숫자를 지나서 n-r 더하기 1. n-r 더하기 1은 n-r보다 1 큰 수야. 얘가 4면은 얘 5고 얘가 5면 얘가 6인 수라고. 그럼 그 다음 숫자는 뭐겠어요? 당연히 n-r 더하기 2겠지. 그걸 곱하다 보면 어느 순간 n까지 나온다고. 근데 그거를 뭐로 나눈다는 거예요? 1부터 n-r까지로 나눈데 그럼 그게 정확하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NPR이죠. 그쵸? 맞아요?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알았죠? 물론 이 의미를 기억해 주는 것도 좋죠. 그래서 팩토리얼은 쓰되 P는 뭐 많이 쓰진 않을 겁니다. P를 쓰는 건 말했다시피 C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조합과 구분 지을 때 이제 쓰려고 해요. 자, 그럼 이 순열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좀 마무리합시다. 근데 너무 여유 있게 나가나? 근데 뭐 그냥 후딱 하죠. 후딱 하고서는 후딱 하고 시험 대비 들어가죠. 내신 대비 문제집은 아마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은데 나오기 전에 간단하게 한 20년도 정도 기출 한번 같이 또 풀어보면서 미리 좀 몸을 달궈놓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 기출 풀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할게요. 그리고 13일 날은 수업을 좀 일찍 합시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학교 일찍 끝나죠? 13일 날 일찍 끝나요. 한 2교시 아니면 3교시 할 겁니다. 보통 아마 2교시 정도 할 거예요. 맞죠? 좀 일찍 할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2교시 하면 몇 시냐? 10시 10시 11시 청소는 아마 미리 할 거니까 12시 1시? 1시나 2시 할까요? 몇 시에 끝날지 확정이 돼야 되는데 1시나 2시에 시작하죠. 알았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냥 일찍 끝냅시다. 왜냐면 그때 좀 사이즈 봐서 보충할 사람 보충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수업을 하고
보충을 좀 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13일은 학교 끝나는 시간 즈음에 맞춰서 좀 일찍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길 바라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좀 보충 좀 땡겨가면서 합시다. 수요일 날 일찍 올 수 있으면 일찍 와서, 일찍 오는 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토요일 날은 토요일도 남아서 보충할 수도 있고, 일단은 11월 13일은 여러분 좀 일찍 끝나니까 수업하고선 좀 남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충할 생각하면서 일단 일찍 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미리 내가 선언했어. 알았지? 다른 학원 때문에 안 돼요. 이러지 마. 내가 먼저 선빵 날린 거야. 알았지? 일단 그렇게 하세요. 또 학교 쉬는 애들 있니? 14, 15일? 14는 다 쉬겠고 15일 날 쉬는 학교. 우리 학교 15일 날 쉰다. 아직 모르니? 뭐 이야기 나온 게 없어? 수능은 꽤 큰 이벤트라서 미리 이야기를 할 텐데. 아직 11월 1일 그걸 안 봤나? 나중에 급식표 보세요. 급식표 보면은 나오지 않을까? 14일은 밥 안 줄 거고 15일도 밥 안 주면은 학교 안 가는 거겠죠. 13일도 안 줄걸?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야기하죠. 각설하고.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말했다시피 고배 법칙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근데 또 이거 식을 아예 안 풀면 좀 그러니까 가끔 뒤통수를 치는 애들이 있거든. 선생님 저 이거 잘 몰라요? 이렇게 해서 나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그럴 때마다. 아니 이걸 왜? 의미가 중요해요. 자, 이거를 또 기억하라고 얘를 기억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의미를 기억하세요. NP3의 의미는 뭐야? n부터 3개 곱하라는 거야. 그럼 그냥 3개 쓰면 돼요. n부터 2개 곱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2개 쓰면 돼요. n 플러스 1부터 2개 곱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2개 쓰면 됩니다. 그럼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만 풀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이거 어차피 자연수잖아. 그럼 뭐 하라고? 적당한 거 대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근데 이게 더하기 때문에 적당한 거 대입하는 게 꺼려질 것 같아? 그럼 일단 지우고 시작해. n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므로 지워도 돼요. 함부로 지우면 안 되는 게 맞아. 지울 때는 원래 한번 이거 지워도 돼? 라고 고민하고 가는 거야. 그 지워도 되는지의 여부는 0인지 아닌지 따져주면 되고 그럼 나머지만 봐주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이제 2차 방정식을 많이 접근하고 싶다면 n제곱 마이너스 6은 5n 더하기 5가 되니까 마이너스 5죠? n제곱 그럴 리가 없는데? 3n 마이너스 3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죠? 네.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6은요. 그래서 n이 얼마? 6 또는 마이너스. 당연히 자연수니까 6이다. 그래서 딱 2차 방정식 정도만 풀어주면 된다. 이걸 또 3차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마라. 알았죠? 특히 이제 이런 문제 나올 때 막 4 써있고 이럴 때 있거든? 숫자가 엄청 커. 그럼 거의 다 2개씩은 지워집니다. 그러도록 안배해놔요. 알았죠? 그러도록 안배해놓는다. 까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043번 보겠습니다. 몇 개 안 돼요? 근데 숙제를 좀 덜 해온 친구들도 있고 이러니까 오늘까지는 좀 유예를 해주겠습니다. 수행평가가 바쁜 시즌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못한 건가? 자, 진열대가 있어요. 여러분 편의점 많이 가죠? 진열대가 있습니다. 2층, 1층, 상하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껌 3개를 여기에 놓고 상에 껌 3개 하에
과자 2개. 그냥 배열해 달래요. 그럼 이거 배열하는 거면 뭐야? 3개 배열하는 거면 뭐예요? 그냥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3팩토리얼이라고 할게요. 과자 2개를 배열하는 거야. n개를, 이거부터 쓸까요? n개를 그냥 배열한다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배열만 하는 거면 그냥 n팩토리얼이에요. 근데 연달아서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을 곱해주면 6 곱하기 2라서 12개. 얘가 문제에서 말하는 P. 근데 나에서 진열을 좀 바꿔달래요. 뭐라고 바꿔달라 했냐면 과자 2가지와 껌 1가지는 상단에, 껌 2가지는 하단에 배열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지? 자, 상에 과자 2개, 껌 1개, 하에 껌 2개. 자, 아이디어 자체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뭔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이렇게 말한 거야. 너희 한 명 저쪽으로 넘어가. 한 명 저기 넘어가서 저기 서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뭐부터 정해? 어디에 설지부터 정해?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 야, 누가 갈래? 라고부터 생각하겠지. 껌 3개인데 셋 중에 하나가 위로 올라간대. 그럼 말하는 거지. 야, 누가 갈래? 누가 갈지부터 정해. 3가지잖아. 그 다음에 3개를 배열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3팩토리얼이죠. 그게 위에 거 배열하는 거예요. 남은 애들끼리 뭐 하면 돼요? 야, 우리끼리 배열하자. 이렇게 하면 되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36. 얘가 Q입니다. 둘 더하면 48. 간단하죠? 간단하죠? 상황을 먼저 인식해요. 3개 중에 하나를 넘긴다면 누가 가야 되는데 라는 상황부터 먼저 인식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3팩토리얼 36 아니에요? 알았죠? 3팩토리얼입니다. n개를 배열하는 거예요. 3개 배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해주면 되죠. 오케이? 물론 좀 다른 아이디어로 문제를 접근해도 되는데 이 정도를 해주면 되겠어요. 1050번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자 0, 1 요거가 이제 좀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좀 많이 나와요. 이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걸로 3개 선택해서 4의 배수.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방학 때 했어요. 그쵸? 방학 때 했어요. 기억을 다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배수를 확인하는 방법. 2의 배수. 잠깐, 방학 때만 한 게 아니잖아, 니네. 이거 집합할 때 하지 않았어? 그랬던 것 같지?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9의 배수까지만 할까요? 그냥 하는 김에 8의 배수까지도 하자. 까먹었으면 적어요. 나중에 선생님 좀 까먹으세요. 이러지 말고 적어. 니네 까먹으니까 적으라는 거야. 자, 하나씩 불러봅시다. 민주야. 이 수가 2의 배수다.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뭐라고? 뭐라고 말을 정리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1의 자리가 2의 배수이면 됩니다. 맞아요? 그냥 02468로 끝나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지우 3의 배수 어떻게, 이 숫자가 3의 배수다 어떻게 하죠? 나랑 한 거 아니니까 뭐. 그래.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 됩니다.
4의 배수는 어떻게 돼요? 지유야. 넌 나랑 했잖아. 어? 넌 나랑 했잖아. 4의 배수 어떻게 돼요?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앞에 숫자가 뭐가 되든 상관없다. 맨 뒤에 있는 것만 4의 배수면 이미 4의 배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5의 배수는 어떻게 판단해요, 승서야? 그렇죠. 1의 자리가 0 또는 5. 5의 배수라고 말해도 괜찮죠. 6의 배수인 건 어떻게 알아요, 예담아? 이거 딱 사람이 맞네. 6의 배수인 건 어떻게 알아요? 야, 이거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이면 되죠.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의 자리 숫자는 이 짝수이고 합쳐서 3의 배수가 됩니다. 자, 8의 배수. 자, 뒤에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됩니다. 근데 얘는 좀 안 나와요. 이건 잘 안 나옵니다. 얘까진 나오거든? 4의 배수까지는? 근데 이건 잘 안 나와요. 근데 또 9의 배수는 종종 나와요. 그렇죠? 주영아? 9의 배수 어떻게 찾아요? 맞아요. 오. 그래서 그런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의 배수랑 9의 배수는 아이디어가 똑같고요. 2의 배수랑 4의 배수랑 8의 배수도 아이디어가 똑같아요. 왜냐면 거듭 제곱끼리는 아이디어가 같아. 근데 2의 배수는 한 자릿수, 10의 배수는 두 자릿수, 8의 배수는 세 자릿수인 거예요. 왜?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알았죠? 5의 배수는 다 알고 있겠죠. 다 알잖아, 5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쉬워서. 6의 배수 맨 뒷자리가 6, 뭐 이런 거 아니고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인 거다. 그래서 뒤에가 짝수고 3의 배수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 이런 애가 6의 배수입니다. 1, 2, 3, 4, 5, 6, 7, 8 더하면 36이거든. 근데 뒤에가 짝수잖아. 그럼 36이니까 3의 배수고 8이니까 짝수. 그래서 6의 배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3개를 골라서 4의 배수를 고를 건데 그럼 누가 제일 편식이 심해? 누가 제일 속박을 많이 당해? 누가 속박 걸렸어? 4의 배수란 멘트는 얘 뒤에 두 자리입니다. 난 당연히 3개를 고를 건데 그중에 이 2개를 먼저 고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죠? 2개가 먼저 4의 배수가 되게끔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것을 이 5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4의 배수 다 부르면 돼요. 다 부르는 거야. 진짜 그냥 세는 거야. 여기서부터. 누구 있어? 0, 4. 그 다음 1, 2. 보여요? 지금 내가 어떻게 셀 것 같은지? 앞에서부터 숫자를 키워가고 있죠. 0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4의 배수 찾고 1로 시작하는 것 중에 4의 배수 찾고 그럼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것 중에 4의 배수 누구 있어요? 20, 24 맞아요. 그 다음 3으로 시작하는 거에 4의 배수 누구 있어요? 32 4로 시작하는 것 중에 4의 배수 누구 있어요? 40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6개 있습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앞에 것만 채우면 돼요. 자, 0, 4가 왔어요. 앞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하나만 채우면 되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3가지죠. 1, 2가 왔어요.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그쵸. 2가지입니다. 왜? 얘는 맨 앞자리 못 오거든.
가끔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실수. 기억해요. 0은 외납자리 못 옵니다.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사의 배수랑 관계없이 이거 그냥 항상 속박 걸려 있어요. 구속되어 있다고. 어떤 규칙에 외납자리 못 온다라는 규칙에 항상 매여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줘야 돼요. 항상이에요, 저건. 항상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이 0, 이미 0이 쓰였기 때문에 3개 다 올 수 있고요. 2개겠고요. 2개겠고요. 3개겠고요. 그럼 더는 얼마냐? 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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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렇게 세줍니다. 질문 있어요? 가장 많은 규칙이 들어있는 부분부터 채울 거고 그 다음에 남은 규칙이 뭐가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0이라는 게 들어있는 순간 뭐라고? 외납자리 못 온다라는 규칙이 세어 있으면서 그래서 한 번에 곱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 0이 있는 것과 0이 없는 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따져준다는 개념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사실 그냥 만약에 나였으면은 나는 이제 세는 게 좀 익숙해지니까 0이 들어있는 것부터 셌겠죠. 그리고 올 수 있는 거 2개. 그리고 0 없어도 되는 거를 셌겠죠. 물론 순서에 맞춰서. 그래서 3개. 6, 9, 15 이렇게 셌겠지. 그치? 나라면 이렇게 셌을 수도 있어. 근데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아직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쪼개 뭐 몇 줄 더 쓴다고. 이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줄수가 아니잖아. 그치? 이 정도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험치를 쌓기 위해서 아직은 나열하세요. 나열할 때 거듭 말해요. 4의 배수다. 대뜸 나는 40이 떠올랐어. 나는 그 다음 24가 보이네. 이러지 말고 순서대로 하세요. 습관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때 문제가 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걸 연습하는 거냐면 풀다가 뭐야 왜 답이 없어?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 뭔가 빼먹은 거야. 그럼 빼먹은 것부터 다시 세. 이게 중구난방돼 있으면 검토가 안 돼요. 앞에서부터 0으로 시작하는 거 내가 잘못 센 거 있나? 1로 시작하는 거 잘못 센 거 있나? 2로 시작하는 거 잘못 센 거 있나? 이렇게 검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틀린 게 없어. 그러면 뭐야 내가 빼먹은 거 있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게 검토의 순서예요. 답이 없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찾아야 돼. 그 찾는 거는 평소에 얼마나 잘 정리했냐 그게 관건이지. 이걸 또 벅벅 지우고서는 다시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그게 시간 증발하는 거라고. 알았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미리 습관을 좀 들여달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1062번)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이웃한 거 어디 있어? 미안해요. 1054번. 이웃하는 게 안 나오고 이웃한 줄 아는 게 나왔네. 자, 이웃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하도록 나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묶음이면서도 그 와중에 배열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묶음과 배열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어떻게 묶는지 또 어떻게 배열하는지는 문제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센에 있는 문제 먼저 소개하고서는 이거 1054로 볼게요. 센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래에 나온 모의고사 문제라서 이렇게 수록된 건데 A, B, C, D, E, F 이게 아마 원래 문제였을 거예요. 문제에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D, E가 이웃하거나 E, F가 이웃하도록 해달라 라고 했어요. 개요만 설명하죠. D, E가 이웃하도록이라는 것은 D, E를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배열해달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n개를 배열하는 건 5팩토리얼이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5팩토리얼. 근데 그 와중에 이 안에서도 배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팩토리얼이고 EF가 이웃한다고 하면 다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하는 것이며 그 와중에 2팩토리얼까지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내가 또 는 이라고 말했으니까 일종의 합집합이란 말이야. 그럼 합집합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어떻게 세? 교집합을 빼야 되죠. 그럼 얘와 얘의 교집합은 뭐예요? D와 E가 이웃하고 동시에 E와 F도 이웃하는 경우죠. 맞아요. 그럼 얘를 한 묶음으로 보고 4개를 배열한 다음에
얘네들끼리 배열하는 것을 빼야 되잖아. 곱해야 되잖아. 맞죠? D, E, F 배열하는 거 몇 가지예요? 몇 가지? 몇 가지요? 말을 해라. 물어봤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요? 알았죠? 왜냐면 세 개를 배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문제는 이런 느낌이죠. D2랑 EF가 이웃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EDF 이런 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이런 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D는 E랑 이웃하고 싶은 거고 F는 E랑 이웃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E가 항상 가운데에 있고 D랑 F의 순서만 바뀐다라는 아이디어라서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웃한다고 했을 때 조건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이제 문제였고요. 실제로 이제 아마 보기 중에 DF를 다 이제 6 요거 곱하기 3팩토리얼로 하면은 틀리게끔 보기가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실수를 찾지도 못하고 그냥 틀리는 거지. 그렇죠. 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내가 매번 경우의 수 파트 할 때마다 설명하는 거지만 아주 기분 좋게 나와. 선생님, 저 시험 잘 봤어요. 하고 채점해. 갑자기 비가 내려. 이상해. 뭐야? 해봤더니 곱하기 2 안 했고 더하기 3 안 했고 이런 식으로 틀리는데 문제는 답이 다 있어. 재수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진짜. 하필 재수가 많이 없을 수 있어. 잘못 계산한 게 진짜 답에 있을 수 있어. 근데 본인이 못 찾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래프 문제잖아? 그러면은 의심할 거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는 진짜 잘못 해석하면 답이 그냥 없어. 그래프 문제의 답은 2, 4, 8, 6, 2, 4, 6, 8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경우의 수 문제는 그렇게 안 난다니까? 12, 24, 48, 96, 192 곱하기 2 잘못할 때마다 답 틀리는 겁니다. 그렇게끔 해놔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강력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좀 항상 신경 쓰면서 가야 돼요. 좀 슬프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는 물론 이제 1학년 건 아니고 한통 시험 봤던 친구인데 평소에 시험을 잘 봤어. 실제로 모의로 잘 봤는데 이제 어느 때처럼 전화를 이제 연락한 거지. 시험 잘 봤어 했더니 시험 좀 찍어 보내줘 했더니 찢어버렸대. 걔가 3년 동안 그런 게 처음이었어. 그래서 너무 놀라서 왜 그랬냐 했더니 망했대. 근데 망하기가 쉽지 않거든. 얘 실력으로. 알고 봤더니 다 풀었대. 다 풀고 시간 남아서 검토도 했대. 어려운 문제들. 근데 다 틀린 거야. 어려운 문제만 빼고. 답이 다 있었대. 하나씩 실수했는데 답이 다 있어서 자기는 너무 기분 좋게 그냥 풀었대. 근데 다 틀린 거야. 점수가 와르르 무너져서. 다 풀었으니까 실제로 답을 다 냈어요. 제일 어려운 문제도 풀고. 얘는 잘하면 나 90점 넘고 실수했어도 100점 잘하면 되겠다 했는데 점수가 60점 되었어요. 재수가 엄청 없던 거지. 근데 뭐 다행이지만 2등급이었어요. 다 같이 했거든 그 짓을. 똑같은 짓을 거의 전교생이 다 하는 거야. 그래서 2등급이 됐어요. 그 점수로. 이런 일도 있다. 물론 그 시험 최고 점수가 몇 점이었더라? 85점이었나? 그러니까 제일 전교 1등도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괜히 틀린 거지. 그 전교 1등은. 얘는 오히려 맞았는데. 뭐 그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둬요. 조건들을 좀 유심히 봐라. 막 대충 슉슉 넘기지 말고. 맞나?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면서 그만 얘기하죠. 겁주려고 말한 겁니다. 1, 2, 3, 4, 5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를 배열을 했대요. 예를 들어 배열을 했더니 1, 2, 3, 4, 5를 2, 1, 3, 4, 5를 했대요. 2, 1, 5, 3, 4야? 우씨. 배열했더니 이제 곱하래. 옆에 있는 애들끼리 곱했더니 2, 5, 15, 12잖아? 그 중에 제일 큰 걸 라지 M이라고 말하겠대요. 그래. 이렇게 했어. 근데 갑자기 대뜸 라지 M이 22 되게끔 해달래. 이게 뭔 말이야? 20이란 숫자는 느낌이 오죠? 무슨 말이에요? 간단해요.
5랑 4 이웃하게 해달라 하는 거죠. 간단하네. 5랑 4가 이웃하면 뭐야? 두 개 묶고 뭐 하면 돼요? 배열하면 됩니다. 4개 배열. 그 다음에 이 두 개 추가로 배열해줘야겠죠? 그래서 48. 이 문제는 so easy했다. 너무 쉬워서 아까 그 문제 한번 소개했던 거예요. 알았죠? 셀 B단계에 있는 상 문제였죠. 셀 B단계에 있는 상 문제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웃하는 걸 우리가 다루었으니 이제 이웃하지 않는 걸 다루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거. 어떻게 나열하라는 거야? 아, 이웃하는 거 빼면 되나?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되긴 합니다만 이게 2개짜리일 때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것만 빼도 괜찮습니다. 만 3개 이상짜리에서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뺀다고 그게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한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방법이 뭐야? 어떻게 하자? 그쵸? 사이에 끼워 넣기를 한다 라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 사이에 집어넣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방법의 아이디어죠. 자,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할까? 네, 이렇게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의자가 있는데 앉을 애는 의자 2명이랑 그러니까 남학생 2명이랑 여학생 2명 이렇게 있대요. 근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하고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둘은 이웃하고 이 둘은 이웃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비어있다. 남학생, 여학생, 여학생, 비어있다. 남학생.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말했다시피 얘네들을 끼워 넣는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나머지 애들을 빈이자 빈이라고 쓰자. 여자 빈이자를 배열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얘네들은 배열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셋을 배열하는 방법은 3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어디 앉는지만 따지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왼쪽 앉냐, 오른쪽 앉냐, 가운데 앉냐에 따라서. 그리고 물론 이 애들끼리도 자리를 배열할 수 있기 때문에 2팩토리얼까지만 곱한 6가지가 되는 거죠. 내가 찾는 것은 아까 말했던 남자애들을 끼워 넣는 것은 여기 4자리에 남자애들을 이거 4자리에 끼워 넣는 것이니 먼저 물어본 거야. 남자 1호한테 자, 야 1호 너 넷 중에 어디에 들어갈 거야? 자 2호 넌 어디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것을 4P2라고 써도 되지만 거듭 말했죠. 나는 잘 안 쓸 거야. 알았죠? 안 쓸 거야. 선생님 서술형에서 안 써도 돼요? 네, 안 써도 돼요. 괜찮아요. 안 써도 되긴 합니다. 이게 서술형 답지에서 그 학교에서 만약에 말을 하고 싶으면 미리 말을 해요. 아, 서술한 형의 말이 써져. 수녀를 사용해서 P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시오 라고 써줘. 그때는 써주면 돼. 4P2라고. 근데 그거 아니면 써도 괜찮아요. 왜? 내가 매번 강조하듯이 중학교 지식은 언제든 써도 됩니다. 그게 고등학교 문제풀이의 가장 근간이에요. 중학교 건 언제든지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뭐야? 중학교 거잖아.
얘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4개래. 그 중에 하나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이거 중학교 고배 법칙 아니야? 써도 돼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서술형에서 학교 선생님이 물어봐. 그러니까 실제 이것도 있었던 일하니까. 애를 불러요. 야, 너 이거 설명해봐. 내가 네 풀이가 이해가 안 가. 근데 답은 맞았어.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부르는 거야. 야, 나 네 해석이 안 돼. 실제 선생님이 이해를 못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물론 그 친구는 서술형 그거를 찍어서 푼 거라서 틀렸습니다. 근거가 없었거든. 근데 우연히 숫자 배열이 조합이 잘 돼서 답만 맞았던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해석하려고 해. 그거 해석하게끔만 이런 식으로만 써주면 돼요. 뭐 누굴 배열했다, 누굴 끼워 넣었다, 이것만 써줘도 서술형은 맞습니다. 맞죠? 그건 괜찮아요. P 같은 거 안 써도 괜찮아요. 단 C는 써야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죠. 어쨌든 여기까지. 그래서 이 둘을 뭐 해야 돼요? 연달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6 곱하기 12인 72가 답이 되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2개짜리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도 괜찮아요. 이웃하지 않는 걸 구하기 위해. 3개짜리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뺀다고 해서 그게 이웃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까지 말을 하며 넘어가죠. 쥐꼬리만큼밖에 안 남았네. 1066번. 남자 3명, 여자 2명이 있고요. 양 끝에 남자가 오도록, A라는 건 양 끝에 남자가 오도록 해달래요. 여기엔 규칙을 누굴 세운 거야? 양 끝 남자 와주세요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말합니다. 남자 올 사람? 남자 올 사람. 자, 한 명 더 오셔야 돼요. 남자를 먼저 세웁니다. 그 다음 뭐야? 이제 규칙 남은 거 있어요? 남은 규칙 있어요? 그딴 거 없죠. 3팩토리얼 하면 됩니다. 그래서 66, 36 이렇게 세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강한 규칙, 걔 먼저 세워주고 나머지 해주면 됩니다. 자,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B라는 거 여자애들끼리 이웃하지 않는데요. 여자가 이웃하지 않는다. 아까 뭐라 했죠? 끼워넣기. 자, 남자애들을 먼저 배열해요. 남남남. 배열하는 거 뭐야? 그냥 3팩토리얼이죠. 여자애들을 집어넣습니다. 여자애들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야? 4 곱하기 3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3팩 곱하기 12 하면 72가 되겠죠. 마지막 C. 여자 배열. 여자 뭐하기? 끼워넣기. 자, C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선대. 교대 뭐야? 번갈아 가면서 선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명수가 안 맞네? 당연히 맨 앞은 남자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죠. 남, 여, 남 이렇게 배열해야 됩니다. 다른 아이디어는 없어요. 왜? 여, 남, 남이 되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남자애들 자리 정해져 있고 여자애들 자리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냥 남자애들끼리 여자애들끼리 배열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게 돼버립니다. C죠. 답은 C, A, B. 이지. (1076번) 보도록 하죠. 아니다, 여기서 못 쓰겠다. 이게 3가지나 있네, 문제가. 혜영, 선우, 명화, 민호, 민희를 A부터 혜영, 선우,
명화가 이웃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덩어리로 보라는 거죠. 그럼 덩어리 기준으로 하면 돼요. 맞아요. 덩어리 기준으로 3개만 배열하면 되죠. 3개 배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근데 그 안에서 쟤네도 배열해야 되죠. 그쵸? 이게 묶음까지 배열을 하고 묶음 밖을 배열하는 것과 묶음 안을 배열하는 것. 그래서 36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요. 혜영과 선우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 있는 거죠. 맞아요? 이런 느낌이죠. 맞아? 자, 근데 문제는 혜영이랑 선우가 끼어 있다 했잖아. 그럼 얘네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풀이 방법은 보통 2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 방법으로 설명할게요. 먼저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 안에 올 사람, 우리 사이에 올 사람 먼저 고르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고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게 한 묶음이 돼버린 거죠. 왜냐면 이게 한 덩어리가 돼버리니까. 왜냐면 이 사이에 있다라고 확정 지었잖아. 한 명이 온대. 그 한 명부터 정한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은 애들. 얘네가 이제 묶음으로 배열된다라고 해서 이 3개를 배열하는 것. 묶음 밖을 배열하는 것. 3팩. 근데 더불어 묶음 안도 배열해야 되는데 묶음 안을 배열하는 건 몇 가지예요? 2개입니다. 양 끝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묶음 안을 배열하는 거는 2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앞에서 가운데에 끼어 들어가는 놈 있다 했죠? 그래서 36가지. 가운데. 아마 이 문제의 이 유형 자체는 얘 때문에 아니네. 혜영, 선우, 명화 적어도 하나가 양 끝에 있다. 적어도 하나가 양 끝에 있다는 건 한 명만 끝에 있을 수 있고요. 2명 다 양 끝에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적어도가 나왔을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체에서 반대를 빼주는 경우예요. 그럼 반대가 뭐야? 적어도 하나가 양 끝에 있다의 반대. 여기다 써야겠네. 모두 안에, 그러니까 양 끝에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양 끝 가운데에 해, 선, 명이 배열되고 나머지 2명을 여기 양 끝에 넣으면 되는 거죠. 전체는 5팩토리얼일 거예요. 얘네들 안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애들끼리 배열하는 게 3팩토리얼이고요. 양 끝에 있는 배열하는 게 2팩토리얼이라서 120에서 12를 뺐으니까 108이 됩니다. 자, 그래서 C, A, B. 그래서 A랑 B랑 같고 C가 더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적어도 하나가 양 끝에 있다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이쪽에만 있고 이쪽에 없는 경우, 이쪽에 없고 이쪽에 있는 경우, 이쪽에 둘 다 있는 경우 이거 3가지 나눠서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좀 귀찮아. 그래서 그래. 왜냐면 3번 세야 되잖아. 경우의 수를. 그쵸? 이거는 사실상 거의 한 번만 세운 느낌인데 3번이나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나갈 수 있다. 반대를 생각하는 게 편하다. 그러니까 합집합을 따지기 힘들 때 우리가 교집합의 여집합을 따지기도 하잖아요. 그쵸? 여집합이 합집합 따지는 것보다 그냥 교집합이 여집합 따지는 게 드모르간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2문제 남았네요. 2문제 하고 1시간을 꼬박 자습 문제 풀겠네. 네. 1083번. 이게 경민고에서 시험 한번 나왔던 주제였는데
경민고에서 한번 주제가 나왔던 거였고 다른 학교 어디서 나왔었나? 지금 인상에 남아있는 학교가 경민고 말고 없긴 한데 1, 2, 3, 4를 한 번씩 사용해서 네 자리 정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1, 2, 3, 4도 있고요. 1, 2, 4, 3도 있고요. 4, 3, 2, 1 이렇게까지 있는 거죠. 총 몇 개예요? 4개 배열한 거니까 사실상 24개죠. 네, 이걸 다 더해달래요. 뭐라는 거야? 다 더하라고? 아니 이거 어떻게 다 더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다 더하라는 건 진짜 아닐 텐데 24개를 다 더할 리는 없잖아. 그치? 니네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비슷한 거 한 적이 있나? 이런 거? 우리 앞서서 고민을 해요. 원래 문제풀이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문제 준 힌트, 개념, 그리고 경험이라고 했잖아. 경험을 되돌린 거예요. 힌트 못 알아듣겠으니까, 맞죠? 개념은 딱히 쓰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경험을 떠올리세요. 이런 거 배운 적 있나? 이렇게 많은 걸 내가 좀 쉽게 구하는 방법 그딴 게 있었나 고민합니다. 있었죠? 생각났어. 누구? 집합이 있을 때 얘의 부분집합 중에 가장 큰 원소들의 합 이런 문제 있었던 거 기억해요? 그치? 이거 부분집합 16개 있는데 15개죠? 그들 중에 가장 큰 원소만 골라서 더했다는 거 아니면 그 부분집합의 원소 합들의 합 그런 문제 있었죠? 그런 느낌이겠구나 떠올려주면 됩니다. 물론 떠오르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원소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원소 기준으로. 근데 이건 원소 기준이 아니잖아. 자릿수잖아. 네. 자릿수별로 따집니다. 자릿수별로. 자, 보세요. 친절해요. 한 줄로 써줬죠? 1로 시작하는 거, 2로 시작하는 거, 3으로 시작하는 거, 4로 시작하는 것이 있다라고 써줬죠? 무슨 말이에요? 1, 그러니까 이게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기준으로 1이 나오는 게 1 몇 번 나와요, 여기에? 1000의 자리에 1 몇 개 나와? 6개 나오죠? 2 몇 개 나와요? 6개 나오죠? 네, 3도 6개 나오고요. 4도 6개 나옵니다. 즉, 1234를 더하겠다는 게 아니라 1000, 1000, 1000, 1000, 2000, 2000, 2000, 2000, 3000, 3000, 3000, 3000, 4000, 4000, 4000, 4000을 더하겠다. 그럼 얼마야? 앞에 있는 것끼리만 더하면 6 곱하기 10이잖아. 근데 문제는 얘 뭐야? 단위가 1000이죠. 네, 6만입니다. 자, 100의 자리에 1이 몇 개 나올까요? 100의 자리에 1 몇 개 나올 것 같아. 자, 이 의미를 볼까요? 1, 2, 3, 4를 배열할 건데 여기에 1이 있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예요? 네, 3개, 6개입니다. 2도 6개예요. 네, 3도 6개고요. 4도 6개 듭니다. 그럼 얘는 6개가 있어요. 뭐가? 1000이. 이거 100이에요. 200이에요. 300이에요. 400이에요. 100, 200, 300, 400 더한 1000이 6개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 여기서 다를 거라고 느껴져? 당연히 아니야. 이게 상황의 동지성이에요. 근데 다른 건 뭐야? 단위만 다르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하면 6, 6, 6, 6, 0이 됩니다. 쉽죠? 물론 말했던 경민고 시험 문제는 네, 어려웠어요. 이거보다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뭐 좀 시간 남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경민고 학생이 없긴 하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난 이건 어느 학교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물론 경우의 수를 어렵게 내야지 하고 하자면 문제가 뭐였냐면 1, 2, 9까지 중에 A, B, C를 골랐어요. A, B, C를 골라서 A, B, C라는 세 자리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세 자리 숫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세 개를 뽑아서 세 자리 숫자를 만들었을 때 그치?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A, B, C도 있고 뭐 A, C, B도 있고 맞죠? 만들 수 있죠. 걔네들의 합이 1332부터 2600 잠깐만 2000 잠깐만 1332가 맞아? 맞죠? 2442까지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 세주세요.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A, B, C의 경우의 수, A, B, C의 경우의 수 세주세요. 라고 했어요. A, B, C의 가지수. 근데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해서 이제 얘네들끼리의 순서는 따지지 않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원래 문제가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럼 얘를 들어봐야 돼. 예를 들어 내가 A, B, C를 1, 2, 3으로 뽑았어.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누구 있어요? 123, 132, 213, 231, 312, 321이지. 이걸 다 더하면 얼마야? 얼마냐? 다 더하면 얼마야? 이거 더 넣을 수 있어? 방금 했잖아. 자릿수끼리 더하라니까? 얼마야? 6, 10, 12. 1200이죠. 120이죠. 12죠. 그럼 뭐예요? 1300? 뭐야? 떴는데? 오씨, 어떻게 연 거지? 그럼 얘는 뭔데? 거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1332가 떴어요. 그쵸? 2442는 의미하는 게 뭘까? 를 경우의 수로 고민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했지? 그러면서 이제 예시를 들어가면서 나의 행위를 우리가 고급스러운 어휘로는 반성한다 그래요. 이제 학문적 용어로는 반성.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야. 방금 했어. 근데 나의 행위가 나는 모르겠어. 내가 뭘 했는지. 그냥 난 더했을 뿐인데 들어맞았어. 그럼 이 들어맞는 행위가 더 있어야 돼. 다세기는 힘들어. 저걸 어떻게 다셀 것 같아. 그치? 그럼 아니야. 그럼 내가 했던 거에서 문제를 풀 만한 요소를 끌어내야 돼. 그런 고민이 시작돼야 돼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내가 뭔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1, 2, 3 했으니까 1, 2, 4 해보자. 124, 142, 214, 241, 412, 421. 그 다음에 방금 얘네끼리 더했죠. 얘네끼리 더하면 얼마야? 8, 10. 10 얼마냐 이거? 10, 14. 이거 1400, 140, 14. 1554. 얘도 된단 말이야. 들어가잖아. 그치? 그럼 이런 애들 다 찾아야 돼. 진짜 다 해봐. 그럼 이 짓을? 아씨, 이거 빡센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규칙이 나옵니다. 숫자가 이상해. 이상하지? 어때, 숫자가? 가운데가 똑같아. 다 똑같아. 왜 가운데가 다 똑같지? 내가 더하는 방식이 똑같거든. 숫자가 똑같아서 거기에다가 100이랑 10이랑 1을 더 곱해서 더하고 있거든. 즉 얘네들은 무조건 111의 배수입니다. 얘는 111 곱하기 12였고요. 111 곱하기 22였어요. 즉 내가 찾는 건 근데 이 12라는 숫자는 1, 2, 3을 더해서 2배 한 거거든. 즉 내가 원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과 11 사이에 있는 숫자들의 경우의 수를 세는 겁니다. 라고 결론 내리면 돼요. 이게 그 당시 경민고등학교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서술형 문제였고요. 이해는 가요? 이렇게 하하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근데 이 아이디어요. 아이디어는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그거를 조금 더 꼬아낸 건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이법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 이걸 처음부터 이해가 갈 거면 모의고사에 어려운 문제를 안 내. 이런 문제가 들어있으니까 모의고사 1등급 컷이 그따위로 나오는 거야. 물론 1학년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예시를 들어봐. 내가 이해할 때까지 예시를 들어봐. 물론 그래도 아직 본인의 역량이 안 돼서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그럼 이해가 될 때까지 안 되는데 시간이 좀 남아. 그러면 그냥 다 세. 그러면 되긴 하지. 근데 그거 좀 빡세잖아요. 그쵸? 그건 빡세고. 그럼 이제 그거를 여기서 뭔가를 떠올리려고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서 규칙성을 발휘하는 거지. 약간 뭐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 그거 알아? 그 과학 실험 같은 거 하면은 원숭이가 이거 누르면 바나나 떨어지고 이거 누르면은 감전되고 몇 번 해보다가 어씨 이거 누를 때마다 바나나를 주네. 그럼 얘만 누르겠지. 이건 안 누르고 이건 아프잖아. 그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서 맨 처음에는 뭔가를 누른다라는 규칙밖에 없었지만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는 건 순간이 생기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처음엔 더 할 거야. 직접 세서 더 하고 있는데 거기 과정 중에서 규칙을 찾아내야 돼.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그래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 필요로 하는 것만 골라내면 된다고. 근데 이 과정이 엄청 어려워요. 그게 인간과 영장류를 나누는 거잖아. 그치? 그쵸? 근데 더 고급으로, 그러니까 더 이해력이 높아지냐, 낮아지냐는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반추해서 찾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지 나한테 좋은지. 수학적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어렵죠? 근데 이런 거가 좀 습관이 되면 좋아요. 습관이 되면 좋고요. 경우의 수나 이런 집합 라인에서는,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게 좋고요. 결국은 예시를 들어보는 게 좀 좋다. 그런 말까지 하고 싶다는 거죠. 그만 말할게요. 1091번 보면서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이하는 시간 갖죠. 펜슬. E와 N 사이에 2개 이상의 문자가 들어갔대요. 2개 이상이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2개 있다. 3개 있다. 4개 있다. 귀찮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E와 N 사이에 2개 이상의 반대는 뭐야? 한 개만 있다. 없다. 그렇죠. 얘가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되죠. 개수가 적잖아, 그나마. 물론, 근데 어차피 하나 차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할래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편한 거 하면 돼요.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편한지 고민하라고. 뭐가 편한지를 고민을 해야지 니네가 선택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케이스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2개 이상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럼 반대는 무엇인지, 어떤 게 내가 편할지, 선택은 본인 자유지만 그러면은 생각은 해야지 뭘 선택할 수 있을지를. 오늘은 이걸로 해볼게요. 자, E와 N 사이에 하나가 들어있다. 아까 말했죠? 뭐 누구 사이에 하나 있다는 거. 뭔 말이야? 들어올 사람 고르는 거죠. 지금 E와 N 말고 4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넷 중에 하나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 4개를 배열합니다. 이거는 묶음 밖을 이제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묶음 안을 배열하는 건 어떻게 해요? 2팩토리얼이죠. 묶음 안. 그 다음 그 묶음 안으로 기어 들어간 애가 4가지 있다 라고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묶음으로 보면은 이건 그냥 묶음 밖을 배열하는 게 5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만 하면 되겠죠. 묶음 밖. 묶음 안. 자, 위에 거 계산하면 얼마죠? 24 곱하기 8 하면은 숫자가 좀 크네요. 48 곱하기 4. 216인가? 192죠? 240.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반대를 구하는 건 뭐야? 전체에서 반대를 빼고 싶은 거라서 전체는 얼마? 6개 배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에서
두 개 더하면은 432 빼나요? 720에서 432 빼면 288인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나중에 좀 풀다 보면 느낌이 오는데 익숙한 숫자들이 있어요. 익숙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개 고르면 찍을 땐 그런 거 고르면 돼요. 288. 왜 이게 익숙하냐면 이게 144 곱하기 2거든. 144라는 게 12의 제곱이잖아. 근데 2랑 3이 드럽게 많이 나와. 문제 풀다 보면. 그렇다 보니까 144는 좀 자주 등장하는 숫자예요. 144의 배수도 많이 등장하죠. 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